안녕하세요. 실버 프렌즈 톡입니다. 친구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식사 후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답답함, 신물이 목까지 올라오는 불쾌함. 아, 나이 들어서 위가 약해졌나 보다.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만요. 이 증상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와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얼마나 흔한 질환일까요? 국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평생 한 번은 겪는다고 합니다. 정말 흔한 질환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19년 약 460만 명에서 2023년 약 520만 명으로 4년 만에 60만 명이 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그렇다면 왜 생기는 걸까요? 주된 원인은 하부식도 관략근의 약화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음식이 위로 넘어간 후 이 관략근이 꽉 닫혀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마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는데 이런 약물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속쓰림입니다. 가슴 중앙 부위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특히 식사 후나 누웠을 때 심해집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다른 증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노인분들은 속쓰림보다는 기침, 목심, 목 이물감 등의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나 기관지염, 후두염으로 오해하고 이비인후과만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속 쓰린 거 아니야? 참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도 점막에 가벼운 염증만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쉽게 치료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식도 점막에 상처가 생기고 심한 경우 궤양까지 발생합니다. 음식을 삼킬 때 아프고 가슴 통증이 심해집니다.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식도가 좁아집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특히 고형 음식은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지속적인 위산 노출로 인해 식도 점막이 위 점막과 비슷하게 변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발해 식도 환자의 5에서 10%가 식도암으로 진행합니다. 식도암은 5년 생존율이 20% 정도로 매우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중 발해 식도로 진행되는 비율이 연간 2에서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까요?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단순히 속쓰림 증상만으로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직접 식도와 위의 상태를 확인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40세 이상에서 속쓰림이 주 2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 목 이물감이나 만성 기침이 계속될 때,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 체중 감소가 있을 때, 가족력이 있을 때, 24시간 pH 검사. 내시경에서 이상이 없어도 증상이 있다면 24시간 동안 식도의 pH를 측정하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위산 역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은 그룹에서 식도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다행히 역류성 식도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양성자펌프 억제제, 위산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 보통 4에서 8주간 복용. HE 수용체 차단제, PPI보다는 약하지만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라니티딘, 파모티딘 등 제산제와 위장관 운동 촉진제, 일시적 증상 완화에 도움. 급성 증상이 있을 때 단기간 사용.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률이 80% 이상입니다. 시니어 특별 주의사항. 복용 약물 점검. 고혈압약, 진통제, 골다공증 약물 등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정기검진. 50세 이상이라면 1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족력 확인. 가족 중 식도암, 위암 환자가 있다면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 체크.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음식을 전혀 삼킬 수 없을 때,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때, 토열이나 검은 변이 있을 때, 가슴 통증이 심하고 지속될 때,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식도 협착, 발해식도, 심지어 식도암까지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대부분 완치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